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7월 13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상황 악화 속에 노인 일자리를 적극 지원 추진하는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생활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로 소득이 불안정한 도내 취약계층 지원책의 하나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추진합니다. 우선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중단으로 참여 시간이 부족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1인당 배정된 활동 시간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연장 적극 활용을 안내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목표치인 93,751명의 중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서 4,700여 명을 추가 모집해 일자리를 확대 추진합니다.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점점 확대합니다.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을 현재 185개에서 추가 확보하고 경기도형 좋은 노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6일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 시군 온라인 정담회에서 시군에 공유했습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급속한 고령화 및 높은 빈곤율과 함께 최근 겹친 물가 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로 노인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 대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설명회를 가진 고용노동부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정부 세종청사와 각 자치단체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자치단체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 인력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취업하기 전 일경험적 성격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2,739명이 참여 중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사업을 공모하기 전 사업 아이템 설계부터 운영, 재취업 성공 사례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해 일자리 창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 강서구, 대전광역시, 경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정보통신기술 교육지원 프로그램, 대구광역시의 소상공인 대상 행복금융 서포터즈, 경남도의 중소기업 맞춤형 산업안전 컨설팅, 강원도의 동행육아사업, 광주광역시의 요리조리 코디 사업단 등이 소개됐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소개된 우수 사례를 참고해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에 확정됩니다. 한편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2023년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참여자는 사업 참여 종료 전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이번 서비스에 참여 후 취업 알선 등을 받았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참여할 수 있으며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리모델링으로 새 단장한 경남 도립
노인병원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김해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도립 노인병원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설계가 완료되어 지난달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애벽 및 외단열 보강, 고성능 기밀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및 폐열 해수형 환기장치 설치 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입니다. 경남도는 57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도립 노인병원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소, 보건소 등 의료시설 51개소, 총 111개소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68개소를 완료했고 43개소는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30여 개 사업을 신청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0년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단위 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 소유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5,296톤의 배출량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 지역 30년산 소나무 65만 그루 식재한 효과와 동일해 그린 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이미 검증된 셈입니다.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건축물에서 소비하고 있는 경남도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는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에너지 성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향후 민간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안전장비를 전달한 대구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 1,070명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을 다니며 폐지나 고철 등을 수거해 고물상에 유통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지역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로 수집 활동이 야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져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고물상 업주와 통반장, 복지 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구군별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번 조사로 파악된 지역 내에 활동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총 1,070명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안전야광조끼를 배부했으며 올해는 안전야광조끼뿐 아니라 배임방지 장갑, 야광 쿨토시, 쿨스카프, 우위, 안전야광밴드 등 총 6종의 안전장비를 지급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안전장비는 오는 7월 18일부터 구군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 교육자료 배부와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구경찰청과 함께 지역 내에 활동하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안전야광밴드를 배부하고 안전장비 상시 착용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안전장비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군 및 대구경찰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